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번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이 인플레로 사단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하지만 우리 경제의 이 사단이 왜 일어났을까? 미국 인플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심해져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 것인가? 제가 좋은 거를 찾았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굉장히 유명한 경제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명성이 높은 사람들인데 이 글로벌 백래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이 미국의 그 정책에 대한 달러에 대한 그 반발, 전 세계적인 반발이 그 심화되고 있다. 브루잉, 우리 뭐가 익을 때 브루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연준에 대해서 글로벌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금리를 자꾸 올리면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 얘기가 2021년 작년 3월 브라질 같은 경우에 인플레 걱정이 돼서 이때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작년 3월. 그런데 페드는 언제부터 올렸냐? 올해 3월부터 올렸습니다. 아주 늦게 시작했죠. 늦게 시작해서 이 사단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올리고 있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게 주변 이웃 나라들을 다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지 않냐 이렇게 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있고 반성도 좀 하고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기네들이 잘못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기사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영국 신문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의 이 금리 정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뒷북을 쳤으며 잘못한 다음에 지금은 또 왜 이렇게 세게 해서 우리를 다 힘들게 하냐 이런 이제 반발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요 기사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굉장히 뒷북을 친 거는 다들 동의합니다. 올해 3월이 돼서야.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했냐? 아까 브라질은 작년 3월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한국은행은 지금 쭉 내려오는 추세였다가 이게 언제냐면 작년 여름 8월부터 마치 다람쥐가 도토리를 쟁여놓듯이 따박따박 조금씩 올렸죠. 아주 차곡차곡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되돌아봤을 때 뭐 크게 나쁘지 않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굉장히 늦게 반응한 거죠. 그 늦게 반응한 것은 오판을 한 겁니다. 오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성문을 썼습니다. 재무장관, 옐렌 재무장관도 자기가 잘못했다. I was wrong 그랬고 지금 연준 의장 파월도 I was wrong 하고 반성문을 썼습니다. 반성문을 썼다기보다 반성문을 입으로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베로라는 분이 칼럼을 썼는데 얼마 전에 이 베로라는 분은 지금 제 나이의 경제학자들은 다 학교 다닐 때 이분 교과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통화신용정책도 엉망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부었다. 돈을 너무 많이 부었기 때문에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인플레가 안 올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책 실패라는 거죠. 이게 2022년 올해죠. 올해 1, 4분기 동안에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얼마를 더 썼냐면 재정 지출이 4 트릴리언, 4조 달러. 4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지금 1,400원이라 그러면 얼마죠? 4조 달러면 5,500조 정도 되죠. 이 돈이면 우리나라 전체 GDP의 한 2배 반?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돈을 지금 올해 1, 4분기에 털어넣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코로나 때도 엄청 트럼프 때도 많이 썼는데 트럼프 때도 뭐 지금 2020년에 9조 달러, 7조 달러 뭐 어마어마한 돈을 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더 문제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3월부터 브라질은 인플레를 걱정했다 그랬잖아요. 미국 경기도 작년부터는 회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회복이 되고 위로 올라가려는 동력이 있을 때는 거기다가 돈을 더 풀면 당연히 인플레 압력이 생기겠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통화신용정책에서 금리도 안 올리고 대통령은 돈을 엄청 풀고 지금 이게 8조 달러를 2021년에 넣었다 그랬잖아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때는 이미 이때도 경기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그 금리 정책을 굉장히 뒷북을 쳤고, 인플레가 안 올 거라는 오판을 해서 굉장히 늦게 시작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그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 지출, 미국은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푼 거는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동안에도 돈을 엄청 넣어서 지금 전 세계의 문제를 지금 일으킨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이 굉장히 내려갔죠. 굉장히 내려가서 이번 중간선거 때 망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었죠. 낙태 문제도 있었고, 공화당이 인심을 잃었고, 그 다음이 이번에 인플레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 법이 그 유명한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를 물매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뭐냐면, 북미에서 자동차를 최종 조립했고, 그 다음에 그 주요 부품이 배터리의 어떤 광물 같은 것이 미국하고 FTA를 체결한 나라, 그러니까 그 중국을 좀 배제하는 느낌이 있죠. 그런 나라들한테만 보조금을 한 1,000만 원씩 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갑자기 차값이 1,000만 원 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배제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미국 중심적인 법인 건 맞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기존의 그 룰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FTA까지 체결한 나라인데. 근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로 죽을 쓰다가 인플레 감축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인기를 다시 얻어서 이번 11월 중간선거 때 이제는 해볼 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맹신하는 것,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잖아요. 이걸 보시면 맹신하는 시대는 지났죠. 각자 자기 나라의 사정에 맞춰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자동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은 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EU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한테 막 쌍욕을 하고 달려들지는 않죠. 왜 그러냐? 이 문제 말고도 너무나 많은 문제가 미국과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간선거 끝나면 여러 가지 외교 수단을 통해서 뭔가 시행령에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길을 찾으면서 뭔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계속하는 거죠. EU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EU보다 더한 것이 뭐냐면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가 지금 어깨를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한테 지금 핵무기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하고의 동맹은 언제나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는 더 중요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제 이슈에 대해서 미국이 자기네 국내적인 문제를 중요시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좀 통수를 치는 이런 모습을 이번에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훨씬 더 큰 문제에 있어서까지 균형 감각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를 재평가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지금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평판이 완전 바닥이 됐습니다. 저는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이런 것까지는 아직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이번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이 인플레로 사단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과 어떤 관계인지, 이 동맹의 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북한, 중국, 러시아, 이 동북아 안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치, 우리가 직면한 위협, 이거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